네, 한 주간 갑작스러운 폭락장이 나왔는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도 정말 만만치 않았죠. 오늘이 특히나 더 그랬을 겁니다. 어제는 그냥 하루 종일 천천히 내려간 장세였다면 오늘은 어, 심리를 건드리는 정도의 투매가 좀 유발이 됐었어요. 특히 점심시간 이후에 1시 때 해가지고 참다 참다 못 견딘 사람들이 매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투매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이게 주봉인데 정말 걸릴 자리에서 걸렸고 장대음봉이 나와버렸어요. 주봉 하나가 완전히 쏟아져 내려왔는데 어, 주봉의 연속성이 한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한번 밑구리 딱 찍고 이 밑구리 달고 양봉 주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일단 요때처럼 연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그게 아니냐라는 판단은 내용에서 봐줘야겠죠. 과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인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떨어졌을 때와 한일 무역 분쟁으로 떨어졌을 때 복합적일 때 지금은 뭔데요? 지금 지소미아 오늘 밤에 결정되죠? 근데 그거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때 나온 거잖아요. 그건 이때. 한참 이때 떠들었던 거잖아요. 이때. 찬반 조사하면서 이때 난리 쳤던 거잖아요. 다 예상된 모험이에요. 그거 시간이 지나서 지금 11월 달에 이렇게 최종 결정한다. 다 알려져 있던 거고 그게 오늘인 거고. 근데 막상 3개월이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시장이 3개월이 무난하게 올라간 다음에 이제 되니까 그게 부각받는가 그 위치였거든요. 지금. 악재는 갑작스러운 악재와 예상된 악재를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악재예요. 한일 무역 분쟁은 시장이 예측하지 못하는 범위 안에서 갑작스럽게 생긴 거기 때문에 한 달을 그냥 뭐 한두 달을 그냥 내리 꽂아 버렸어요. 7월 달에. 그때 막 일본과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뭐 지금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땐 처음 그랬던 거고.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미국과 중국 얘기였고.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내용 자체가 달라요.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홍콩 관련된 거로 인해 미중 간의 마찰. 원래는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1차 합의를 끝내서 좀 부드럽게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틀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과 다르게 또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지금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는 잘 버티고 있어요. 즉 결국엔 승자는 미국이라는 거로 이게 증시에서 나타나는 건데 보통 두 국가 간의 마찰이 있으면은 증시를 보면 돼요. 과연 어디가 이기고 있는 건가? 지금은 미국이 무난하게 주봉, 월봉 모든 걸 다 무난하게 지금 연속적으로 우상향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러다 갑자기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뚝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가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구간 내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용은 어차피 이번 주에 여러 개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도 좋지 않았죠. 엊그제였나요? 뭐 싸울 준비가 돼 있다 해서 빅텍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는데 옛날에 한 3년 전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처럼 북한이 미사일 쏘면 빅텍 올라가고 이러던 시기처럼 느껴졌어요. 과거를 회귀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빅텍이 올라가는 오랜만에 하락과 빅텍이 상승하는 뭐 그런 대조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한 주에 3개 이상이 지금 악재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터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악재 아닌 거 이미 알려진 거니까 갑작스러운 돌발 악재가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재료 소멸로 끝나버립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시장은 준비된 악재에 대해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다 예상된 범위에서는 거기서 그걸 통해서 물량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특히나 외국인 기관들은 주식 물량을 너무나 많이 뱉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싸게 물량을 확보할 준비를 많이 할 거예요. 그건 다 어디서 나와야 될 물량이죠? 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죠. 2000 어제는 그냥 단순히 숫자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은 여기 코스닥이
코스닥 기준으로 2019년 1월 첫날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이거 10월이야. 1월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코스닥이 지금 개인들이 7조 원을 샀어요. 어제 제가 7조 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개인들이 올 한 해 현재까지 순매수량이 7조 원이에요. 7조 원. 4조 원 이상을 기관들이 팔아줬어요. 어제까지 4조 원이었는데 오늘 1,000억 더 팔아가지고. 기관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놨다는 거예요. 공매도 포함해가지고. 이거 그냥 있을까요? 다시 들어옵니다. 1년 동안은 시장이 하락이었잖아요. 어차피 1월달 고점 찍고 계속 밀려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그 구간에서 지금 싸게 사놨다고요. 그래서 기관들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올라갈 땐 다시 들어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뭐 기관들이 뭐 구경할 거예요. 남일보드 구경하지 않아요. 절대로. 기관이 구경하면 어떻게 상승장에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지. 외국인도 마찬가지 6,900억을 팔았어요. 많이 기관에 비해서는 아주 극소량이지만 특히나 지금 제가 가장 기다리는 투신권에서 1조 원을 팔았습니다. 올해. 연기금은 그때 관리한다고 1조 원 가까이 들어왔지만 이거 투신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투신도 적극적이 될 때는 정말 거칠게 들어와요. 투신은 시장가 버튼을 사랑합니다. 진짜로 시장가 버튼 잘 눌러요. 시장가로 매도하고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근데 다른 데랑 다르게 상승할 때 시장가 베팅을 많이 하고요. 하락할 때 최악으로 하락할 때 스스로 방어를 하면서 매도를 누르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자 1조 원 이거 지우고 가자. 자 다시 최근에 투신들이 매도가 많았죠. 여기 보시면 하락할 때 매도로 방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방어하는 경향. 이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마구마구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들어올 때 제가 주로 좋아하는 종목군들이 투신권에서 들어올 때 시원하게 같이 들어와주는 그런 종목들을 선호해요. 투신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선호합니다. 기관이 한다면 투신, 그리고 개인 세력들. 그러니까 약간 올라올 때 화끈한 종목들을 많이 보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예요. 제가 투신의 흐름을 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투신이 지금 많이 나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즉 머지않아서 시장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의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건 5년 전에도 얘기를 이런 식으로 했고요. 5년 전 2015년 상승장일 때도 있고 2018년 1월 2017년 하반기 상승장일 때도 체크를 했던 내용입니다. 2015년 1월 2017년 9월 그런데 2년 6개월 지났죠. 2018년부터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 지금 현재에서 바닥권에 깔린 기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폭락은 항상 나와요. 단기적인 상승 지금 뭐 그동안 올라온 거는 뭐였어요? 올라온 만큼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 어떤 내용이 다른 것 뿐이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너무 지금 공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걱정 마세요. 여기 안에 또 들어왔다가 지금 이렇게 이때랑 전혀 다른 시기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걸 미리 예상하고 새로운 악재가 생길 거야. 지금은 안 나왔지만 또 생길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기지표 다 반영된 건데. 경기지표 곡수 다 반영돼서 여기 있는 건데. 신용잔고가 신용잔고라도 13조 원, 12조 원 이렇게 늘었으면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신용잔고가 10조 원도 안 되는 늘어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신용잔고 켜드려 볼까요? 시장에 돈은 거래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 신용잔고가 늘긴 늘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았어요. 지금 어차피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 저 안 보이냐? 신용잔고 여기 위에
신용장구가 늘긴 늘고 있죠. 근데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돼요. 10조 원도 안 되는 장세요. 항상 시장이 위협받을 때는 12조 원 정도, 11조, 12조 원 요 정도로 지금 최근에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에서도 떨어져 왔던 거고 2018년에 여기서 12조 원에서 좀 떨어져 왔던 거죠. 신용장고는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적잖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8조 원까지 찍었었으니까 1조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개인들이 그만큼 1조 6천억을 샀는데 그 중에 1조 원이 올라온 거예요. 개인들이 신용을 사긴 사요. 그런데 폭발적으로 사진 않습니다. 예전처럼 막 마구마구 막 끌어당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액수 자체가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 성산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도. 그러니까 정말 쏟아낼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고 한 번 쏟아내려면 이 신용 기간이 6개월 정도는 또 끌어야 돼요. 기간이 보통 지나가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것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멀었어요. 3개월 정도 더 나옵니다. 즉 지금부터 3개월 정도는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만한 우려 사항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럼 언제요? 12, 1, 2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2020년 1월, 2월을 딱 그 라인이네요. 1월. 그 이후에는 종목들 많이 개편이 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1월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경기 지표 최저점에서 돌아올리는 구간이에요. 근데 뉴스 언론들은 엉망일 겁니다. 계속 참고하세요. 자꾸만 이런 것들을 반복해 드리는 거는 새로 오신 분들 지금 처음 듣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신경을 쓰는 거고요. 계속 들으신 분들은 그냥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항상 처음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목을 살펴보자면 오늘 뭐 올라온 게 사실 시장에서 10종목밖에 안 돼요. 10% 이상 올라온 게. 오늘 티움바이오가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2200만 주 신규 상장주. 그다음에 한류 AI 센터 여전히 잡주 내년엔 상폐가 될 후보이지만 여전히 강세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 불꽃 튀기는 중이다. 이러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매매를 하고 만나요. 근데 사실 언제 멈출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렇게 될 만한 종목들이 사실 있어요. 정말 고통을 지금 주는 구간들에 있어요. 그런 것들 웬만하면 상패 전에 불꽃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려서 먹는 것도 사실 전략이에요. 이미 올라간 걸 베팅하기보다는 노려서 먹는 거지. 시기가 시기잖아요. 어차피 내년도 2월, 3월 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거래 정지되고 상패가 될 텐데 그 전에 올해는 사실 그런 우려가 크지 않으니까 올해에 그런 걸 노려서 막바지 물량 먹고 그 불꽃 물량 먹고 나오는 경우도 사실 전략적으로 소액 대신에 소액.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베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목들도 사실 눈에 띄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변동성이 너무 커요. 폭락도 좀 심하게 하는 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내려왔어요. 다 내려온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도 더 내려왔잖아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폭이 커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7% 하락하고 30% 하락했어요. 저 구간이. 생각보다 크게 움직여요. 굉장히 작아 보여도. 근데 올라갈 때는 200%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2, 300%. 저거는 이제 전략적인 거고 약간 상패 될 종목을 마지막 불꽃 쇼를 노리는 거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고 그걸 고의적으로 미리 들어가는 건 비중을 크게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주들 오늘 뭐 SK 바이오랜드가 오늘 일찌감치 상 들어갔는데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이것도 최근에 동전 잡주들 중에서 변동성 큰 종목 중에 하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정말 난리를 치고 있죠. 마지막 물량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물량 정돈을 한번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10종목 중에 10종목 상패를 준비하고 있는 10종목 중에 8, 9개는 다 물량 처리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나요. 그거를 일부러 노려보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컴텍 시스템을 매도를 했는데 정말 오늘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냐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종목 같아요. 와 윗꼬리 보세요. 그냥 보합까지 왔어요. 윗꼬리 여기까지 올라가고 고의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VI를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VI를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매도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1시간 전부터 그런 정말
이럴 거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보니까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적당히 주면 매도를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조금 있으면 정돈이 될 거라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질 거긴 하지만 오늘은 워낙 시장이 불안했으니까 투매도 많이 나오고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던졌어요. 많이 막 투매 나오고 막 나노매직스 같은 거 보면은 막 던지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심리가 워낙 공포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개인 심리가 망가져서 호가가 채워지도 않았는데 난 모르게 호가를 안 보고 던지는 거예요. 시장가 클릭해가지고 호가 내가 만준데 호가가 만약에 5천주밖에 안 쳐있어. 신경 안 써요. 그냥 시장가 클릭해서 내가 매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툭 떨어지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큰 기회가 될 종목들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아비규환이었고 물론 3개월 전 여름장에 비해서 아비규환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그때랑 완전히 다른 시기니까 이 정도만 해도 공포스럽게 충분히 느꼈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들이 이런 공포를 느껴도 옛날 개인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버텨줍니다. 왜 이렇게 개인들이 버텨주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게 가상화폐가 붐을 일으켰던 때 이후로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개인들이 너무나 잘 버텨줘요. 옛날 같으면 공포스럽게 만들어주면 그냥 다 털고 끝나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벌써 개인들 매도 전환해가지고 막 한 마이너스 450억 이렇게 보이고 있었을 거예요. 시원하게 개인들이 팔았을 겁니다. 지금 이거 지수 빼고 보면 주황선 이 개인들이 여기서부터 신나게 계속 팔았을 거예요. 원래 같으면 옛날 같으면. 근데 그러지 않아요. 어느 정도 되면 생각을 다시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팔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개인들이 강성으로 변했다. 여러 가지 내성 생길만 했죠. 작년까지 폭락을 너무 많이 겪었고 가상화폐도 겪었고 하면서 내성이 생겼어요. 약도 계속 먹으면 안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폭락장에 내성이 생겼다 개인들이. 그래서 웬만한 수준에서는 안 판다. 강성주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HLB 같은 것도 보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약간 학습 효과가 이런 거고 또 뭐가 있을까? 신용으로 반대 매매되는 경우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투매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장중에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또 막상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이거 뭐 지금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장중에 생각했던 내용들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서 또 생각나면 또 내일 말씀드리면 되죠. 어쨌든 개인들이 지금 많이 강성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내성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이었으면 진짜 시원하게 계속 팔고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뭐 똑똑해진 것도 있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들이. 생각하는 개인들이 많았어요. 이 생각하는 개인들 어디서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단체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과거처럼 옛날에는 이제 주식을 개인 혼자 많이 했다면 요즘은 단체 활동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도 단체잖아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쪽 단체, 이쪽 단체, 이쪽 단체, 이쪽 동호회, 이쪽 단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룹으로 떼지어서 움직입니다. 그룹화 됐어요. 되게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사들일 수 있는 거고. 개인이 옛날에 각계 격파 당했다면 개미가 다 낱개로 이렇게 각계 격파 당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움직임 폭도 거친 것도 많이 생겼어요. 왜? 물량이 옛날에는 혼자 나 1000만 원만 움직이는 거야, 500만 원만 움직이는 거야 했는데 지금은 단체로 한 번에 10억씩 들어오고 20억씩 들어와요. 우리도 한 번 같이 들어오면은 5억, 10억씩 들어옵니다. 5억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옛날 개인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의 개인이 된 거예요. 이 하나가 단체 개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 같이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 무리 한 동호회를 지어서 하게 돼 있어요. 정말 많은 단체들이 생겨났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인트로메딕 같은 거. 최근에 이런 종목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계속 바닥에서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때려요. 이거 지켜보고만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엔 여기서 많이 대량으로 샀어요. 대량으로 사는 건 뭘까요? 그냥 개인들이 각계격파로 대량으로 샀을까요? 아니 그런 경우 뭐 정확한 거는 그들만 알겠지만 단체로 사면
대량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개인들이잖아요. 만약에 한 3,000명이 단체야. 단체로 여기서 갑자기 사들였어. 그럼 개인들이 100만 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동안 끌고 올렸던 누군가는 옳다거니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네? 팔아야겠다. 이제부터 파는 겁니다. 순식간에 4일 만에 5일 만에 65% 던져버려요. 이런 것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생겨날 겁니다. 근데 이런 꼬임 당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대국민 문자주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대국민 문자주를 꼬시는 거예요. 왜? 마찬가지 역할이에요. 단체로 개인들을 꼬시는 거예요. 단체가 들어온 걸 원하는 거예요. 그 문자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왔으면, 동시에 들어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동시에 대국민 문자 뿌려가지고 그 문자 본 사람들이 카톡방을 여러 개 이뤄내. 카톡방 만들어요. 누군가 그걸 작전성으로 만듭니다. 누구누구 부장, 누구누구 대장, 누구누구 사장, 누구누구 대표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대국민 문자 뿌리면서 동시에 이 종목 사라고 계속 합니다. 몰빵하세요 합니다. 수십 개가 만들어져요. 그걸 본 순진한 개인 투자들이 여기서 사죠. 다 먹잇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대국민 문자 결속 돼가지고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많은 곳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서 몰빵하라, 이거 무조건 간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결국 무너질 거예요. 그거 다 물량바지밖에 안 됩니다. 그 물량바지를 원했던 거고요. 대국민 문자주나 지금의 그냥 단체 활동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해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정말 지금은 단체 활동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도 조심하고 호가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최저점을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물량이 받쳐지지 않는 정도라면. 그러니까 텅텅 비어있을 때 투매가 막 나와요. 막 매도 사인 내면 막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어디선가 만약에 던졌을 수도 있겠죠. 시장 안 좋네요. 야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한 5만 주 나왔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5만 주였거든요. 5만 주. 사실 5만 주 5천만 원밖에 안 돼. 한 100명 모인다면 충분히 5천만 원 나오겠네. 5%씩 했어도. 한 50명만 단체가 있어도. 지금 단체로 팝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체 활동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시기예요. 시절이. 지금 시절이. 옛날과 달라요. 5년 전이랑 10년 전이랑은 달라요. 그때는 다 각계격파예요. 개인들이 더 똑똑해진 것도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웬만하면 안 팔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개별적인 대응을 하는 거는 제가 가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는 단체 활동이 중심이기 때문에 대부분 90%는 직장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시장은 월요일까지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스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 주말 사이에 나오는 이슈들이 월요일까지 영향을 미쳐서 월요일도 흐름을 만만치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아직까지 시장이 해결이 시원하게 되지 않은 상태로 끝났어요. 끝맺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물론 반등은 나오면서 끝났지만 막바지에 240분목 밑으로 또 내려버렸거든요. 끝맺음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선물 코스피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코스닥 자체, 우리는 코스닥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로. 하여튼 주말 사이에 어떤 지소미아 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북미 간의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다음 주장 대응하되 월요일은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확정되고 나면, 악재가 확정되고 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빨간색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만 조심하시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